매일 밤의 즐거운 더 퀴즈 라이브 퀴즈 이모 전수영입니다. 토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말 너무 신나죠, 여러분? 일주일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요새 좀, 날씨 비도 오고 약간 추워서 그랬는데, 어쨌든 주말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덕키라가 또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왜냐? 바로 로또가 있는 날입니다. 저번 주에 5분이 당첨되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자꾸 토요일 날을 담당하게 되어서 똥손이모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로또라는 게 확률적으로 이제 어떤 번호를 뽑아도 약간 똥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첨되신 분들은 SNS에다가 나 당첨됐다! 전수영 금손! 이렇게라고 좀 인증을 해주시면 저를 좀 약간 쉴드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 지난 초코인몽 특집에서 경품 당첨되신 분들 계시죠? 언제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초코인몽을 타임딜로 구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입하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요. 경품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일주일 후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상금은 3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내일 따단 더 퀴즈 라이브는 우리나라 건축자재 선도기업 KCC와 함께 500만 캐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레인 월요일에는 따다다단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예매권을 경품으로 또 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더 퀴즈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많이 좀 오고 계셔요. 하트를 벌써 날리신 분들도 있고 오늘 번호 잘 뽑아라 막 초코에몽 막 다 샀는데 왜 안 오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나눠주고 있는데 미리 로또 감사드릴게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출석 체크 잘 하셔서 번호를 잘 뽑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께서 응원 받고 저는 출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몸 풀어주시고, 자, 1번 문제 주시죠! 더 퀴즈 라이브 1번. 숫자 1은 땡땡땡의 맨 처음 수. 빈칸은 무엇일까요? 자연수, 막국수, 무리수. 숫자 1은 어떤 수의 맨 처음 수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연수의 맨 처음 수, 막국수의 맨 처음 수, 무리수의 맨 처음 수, 적절한 것이 하나 있겠죠? 자, 몰라도 대충 눈치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자연수죠. 역시 막국수라고 지금 막국수라니 크크크크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커지는 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1은 자연수의 맨 처음 수가 되고요. 막국수는 메밀가루로 뽑아낸 국수고요. 무리수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무리수도 있지만 바둑에서 과욕을 부려서 두는 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작가님 1번 문제부터 무리수를 뒀다 이럴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97% 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가수 에이트의 노래 심장이 없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허파가 없어, 염통이 없어, 콩팥이 없어.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프다 모르겠어요. 그거 이렇게 부르면 염통이 없어, 뭐지 또 허파가 없어, 신장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입니다. 이 노래를 제목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정답은 염통이 없어였네요. 염통이었구나. 이제 순대를 드시는, 약간 순대를 좀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순대 드시는 분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장이 순 우리말로 염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없어의 그 에이트 노래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염통이 없어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구수해지네요. 허파는 폐의 순 우리말, 콩팥은 신장의 순 우리말이었다고 합니다. 맞춰주신 분들이 나이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문제 주시죠. 더 퀴즈 라이브 3번. 위나 대장 등 내부 장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의료기구는 무엇일까요? 주시경, 성시경, 내시경. 자, 허파, 염통, 콩팥에 이어 위나 대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들은 위나 대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의료기구로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 내부 장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주시경, 성시경, 내시경 중 무엇일까요? 하나는 무조건 탈락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성시경
그렇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내시경이었습니다. 설마 성시경 선택하신 분들 없으시죠? 성시경 실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시경이라고 하면은요, 입이나 그 항문으로 넣어서 또 위나 항문 대장을 보는 그 내시경을 생각하시는데, 관절이나 혈관으로 삽입되는 내시경도 있다고 합니다. 오답으로 나온 주시경은 국어 학자라고 하고요. 성시경은 우리가 잘 아는 가수죠. 잘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간고등어, 간신, 간제비. 4번 문제까지는 여러분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만 약간 풀어보세요.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이유는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이렇게 소금에 절인 생선이 아니면 내륙 지방에서는 생선을 먹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선이 썩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생선을 절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간제비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간제비라는 말이 눈치나 간만 보고 행동하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으로 사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일을 하는 분들도 간제비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소식이, 우리나라 간제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안동 간고등어로 유명하신 이동상 명인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50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채팅창에도 이동상 명인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진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덕키라 대단합니다. 엄청난. 어쨌든 그래서 정답률도 뛰어납니다. 자, 문제 잘 풀어주셨고, 다음 문제는요, 하트 게이지 30점을 드리는 덕키즈 초이스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덕키즈 초이스. 어제 베지터의 칠성구 특집은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음, 신선했음, 못 봤음. 어제 최승훈 성우님이 베지터로 분장해서 진행했던 칠성구 특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못 보신 분들께서는 혹시 궁금하시다면 덕키즈 라이브 유튜브 채널에 어제 영상이 업로드되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유튜브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선택 역시 재미있었다 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근데 잘 어울리시던데요? 뭔가 약간 그 남모를 약간 카리스마, 코믹하면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하고, 빵 터졌다고 막 난리 났습니다. 흑역사였다. 어떤 분은 흑역사가 박제되었다고. 그래도 기쁘게 저는 약간 아줌마 분장할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우리 성우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하트 게이지 30점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덕키즈 라이브 5번. 속담 뚝배기 깨지는 소리는 다음 중 어떤 사람과 관련된 속담일까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 춤을 못 추는 사람, 머리가 큰 사람. 우리나라에서 찌개나 탕 종류를 끓일 때 사용하는 그릇이 바로 뚝배기죠. 이 뚝배기가 깨지는 소리에 비유해서 만들어진 속담 같은데, 방금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리라고 하면은 대충 느낌 오시죠? 어떤 사람과 관련된 속담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뚝배기가 깨진다는 표현이 게임에서도 사용되더라고요. 머리를 맞췄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 뚝배기가 깨지는 소리는 음성이 곱지 못하거나 노래를 잘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밖에 없었죠. 잘 맞춰주셨죠? 정답률이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다음 문제는 50%의 확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덕키즈 라이브 6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중국의 자오저우완 대교다. OX. 2018년 10월 27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는 인천대교입니다. 그 인천공항 넘어갈 때 건너는 다리인데, 그렇다면 문제에 나온 자오저우완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O와 X 잘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도 같은데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는데 자오저우완 대교가 약 40km의 길이를 가진 다리로 원래 세계에서 가장 길었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3일 전 10월 24일에 중국과 홍콩을 잇는 55km 길이의 강주하오 대교가 개통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갈렸어요. 이 OX에서 많이 갈리셨네. 그래도 지금 바로 하트 누르시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덕키즈 라이브 7번.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무엇이라 할까요? 볼런테이먼트, 프로보노,
시빅 트러스트.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부르는 말을 무엇이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재능 기부라고 알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은 활동인 것 같은데, 이제 보기 세 개가 다 좀 생소한 단어라서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이 갈리고 있는데,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프로보노입니다.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는데요. 원래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의미가 확장돼서 전문적 지식을 기부하는 활동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고 하네요. 라틴어도 알게 되고 상식도 알게 되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덕퀴즈 레벨 8번.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집단이 오히려 성과가 낮은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하데스 신드롬, 크로노스 신드롬, 아폴로 신드롬. 이 뛰어난 인재만 모아놓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재일수록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같은 팀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번 문제도 역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아폴로 신드롬입니다. 경제학자 메러디스 벨빈이 처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벨빈이 실험에서 우수한 인재들로 이제 모인 팀들을 아폴로 팀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다른 팀들과의 성과를 비교했는데 오히려 성과가 뒤떨어지는 점을 발견하고 이 현상을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또 상식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왜 서울대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과외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 못 해준다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잘 맞춰주시고 계시죠? 나 틀렸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음 문제 하트 바로 쓰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퀴즈 레벨 9번. 파이널 문제로 가지 못해 표정이 땡땡땡해졌다. 다음 중 빈칸의 올바른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뾰로퉁, 뾰루퉁, 뾰루퉁. 자, 파이널 문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셔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틀리셔서 파이널 문제로 가지 못하게 되면 좀 못마땅해서 얼굴 좀 성난빛이 나타나게 되시겠죠. 얼굴이 좀 약간 찌푸러지고 좀 그럴 텐데 요럴 때 가지는 올바른 표준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모르셨죠? 뾰루퉁이래요. 저는 뾰로퉁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못마땅해서 얼굴에 성난빛이 나타나 있다는 뜻을 가진 표준어가 뾰로통과 뾰루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기에 나온 뾰로퉁과 뾰루퉁은 뾰로통과 뾰루퉁을 잘못 쓴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저를 골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잘 읽었죠, 여러분? 잘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헐! 여러분 정답률이 9%예요. 많이 어려우셨나 본데? 세상에 죄송합니다. 우리 작가님한테 제가 일단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면 어떡해요? 자, 그러나 601분 맞죠? 601분을 위해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파이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문제 주시죠! 짜잔! 네, 덕퀴즈 라이브 파이널! 월드와이드웹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새롭게 개발 중인 플랫폼을 뭐라고 할까요? 솔리드, K2, 스페이스 A.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 www 아시죠? 그 www가 바로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라고 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왜 이렇게 어렵나요?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 바로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월드와이드 웹을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약간 컴퓨터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 나머지 670분께서 잘 맞춰주셨길 바라면서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솔리드래요. 솔리드는 소셜 링크드 데이터의 약자로 모든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하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합니다. 팀 버너스-리가 솔리드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거대 기업들이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만 또 이 개인 정보들을 유출하고 또 이 정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을 감시하는 등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개발되는 솔리드 플랫폼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개발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나왔어요. 굉장히 좀 상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자 그럼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가져가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래로 지금 최소의 우승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총 364분께서 상금 8,241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미님, 초이님, 조성현님, 이앤드피님께서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우리 더키라 분들에게 이렇게 상금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나 너무너무 좀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속상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뭐가 있다? 로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로또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들어옵니다. 딴딴딴딴딴딴딴.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신비한 우리의 공과 함께 하면 항상 좀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이 즐거운 주말 또 이제 이 로또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64명에 속하지 않았다면 로또에 속하길 바라면서 바로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렸어요, 여러분. 기를 넣으세요. 네, 번호가 나와라. 자, 첫 번째 번호 뽑겠습니다. 주황색입니다. 따단 45번입니다. 45번. 자, 이제 45번 분들 나온 분들은 굉장히 좀 설렐 것 같은데 다음 번호 잘 뽑아볼게요.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어떡해! 나 진짜 똥손인가 봐. 44번입니다. 44번. 왜 이러죠? 이제 기도를 한번 하고 마지막 번호를 뽑겠습니다. 좋은 게 나오게 해주세요. 붉은색이 나왔습니다. 자, 29번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개의 번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나? 자, 29번, 44번, 45번입니다. 큰일 나서 저한테 막 역시 똥손, 역시 전수영 똥손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희가 정답률이 좀 적었잖아요. 정답률이 적었지만 당첨자분은 좀 많게 됐습니다. 무려 8분 축하드립니다. 상금 12만 5천 캐시를 나눠 가지게 되셨습니다. 쪼동님, 초코 마시멜로님, 나중에님, 비틀즈님, 유알님, 그리고 한 3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상금 추첨액? 아무튼 당첨을 할 수 있게 해드려서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똥손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저번 주에 5분한테 드렸으니까 3분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500만 캐시도 하고 또 영화도 티켓과 함께 드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당첨된 8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자, 축하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좀 즐거우셨어요?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캐시로 진행된다는 줄 알고 계시죠? 주말 기본 상금에서 200만 캐시 더 커진 상금이니까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남은 토요일 밤도 여유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서연씨께서 이름이라도 불러주라고 불렀어요. 친절한 서연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더키라 유유님께서 이거 진짜 너무하네. 나 한 달 넘게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를 올려야 되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토요일마다 로또를 하잖아요. 토요일 매주마다 기회가 있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약간 전국의 로또 실제로 종이로 하는 로또보다 우리가 좀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여기 한번 좀 그 마음을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비타민 배혜진님이 다음엔 제가 뽑을까요? 라고 했는데 진짜 배혜진님인지 모르겠네요. 네, 뾰로통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때문에 많이 뾰로통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요 약간 금 색깔이 나는 장갑을 끼고 해야겠어요.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뭐라 하시면 나도 뾰로통해질 거야. 오창규님께서 저 불러줘용 불렀지용. 너무 화내지 마세요. 많이 화난 분들이 너무 많은데 토요일날 이렇게 화를 내시면 좀 그렇잖아요. 좀 기분 좋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의 그 당첨을 축하해주면서 박수를 치면서 치킨을 한번 시켜 먹으면서 일요일을 맞이하자고요. 내일도 있잖아요. 내일 500만 캐시와 함께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장갑 끼고 오라고? 알겠어요. 제가 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당첨금도 드리고 또 우승액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모레도 더키라와 함께 하시는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추워진대요. 꼭 감기 걸리지 않게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는 인사드릴게요. 안녕!